부모가 직접 양도할 때 날아야 되는 양도소득세와 자녀가 증여받았을 때 내야 되는 증여세, 둘 중에 뭐가 더 비싼지를 한 번 더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주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또 2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20살 돼서 성인 되면 5천만 원 주고, 요런 게 사실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긴 하죠. 소득 대비 소비와 투자를 합친 금액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뭔가 어디서 더 받았다는 거거나 아니면은 번 돈을 누락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차익이 너무 크면은 국세청에서 당연히 조사가 나옵니다. 이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상속세가 또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민한 주제 또 가져왔습니다. 집 물려줄 때 세금 폭탄 피하는 법.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면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첫 번째로는 증여세가 먼저 발생을 하겠죠. 증여세는 그래도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10년간 통산해서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사실 집값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공제 금액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가 2억짜리 집을 증여를 한다. 5천만 원 공제되고 1억 5천에 대해서만 세금 내시면 되고, 1억 5천이면은 1억까지 10%, 그 다음에 1억 윗구간 5천만 원까지 20%니까 대략 2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증여세도 30억 초과가 되면은 이제 50%가 세금으로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동산 취득세가 발생을 해요. 취득세도 약간 중과벌적인 성격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 취득세가 12%까지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세 외적으로 또 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도 최종적으로는 증여받은 자녀가 내야 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미리 내리는 게 과연 맞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요거 관련해서 최근에도 문의가 이제 막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압구정이나 이런 아파트를 증여하고 싶다, 증여받고 싶다 많이 들어오는데, 토어제로 묶인 곳들은 사실상에 이런 거래 자체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움직이시지 말고 기다리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증여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성인일 때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일 때는 10년간 2천만 원,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주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또 2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20살 돼서 성인 되면 5천만 원 주고, 요런 게 사실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긴 하죠.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제 구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증여하는 게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이 증여 시점을 좀 잘 선택하는 거죠. 뭐 이거는 투자의 그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고려하는 거랑 비슷한데요. 부동산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다면 17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했던 분들은 굉장히 자녀한테 효율적으로 증여를 한 거겠죠. 증여 이후에 자산 가치 상승분은 내게 아니라 자녀께 되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부동산 가격이 5년 뒤에 얼마가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이랑 좀 비슷하니까 상황에 맞게 그냥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절세를 위한 여러 가지 특례제도, 가업상속공제라든지 가업승계 증여 특례인데, 창업자금 증여도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이용해서 10%의 저율로 과세되는 것도 있고 5억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업승계 제도를 통해서 기업체를 물려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자, 네 번째는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전세가 낀 물건을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갭으로 투자해 놓은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자산 가치가 있을 거고 그 안에 사실은 전세 세입자가 있을 거예요. 요게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요걸 통째로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 방법인데, 조심해야 될 점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부채를 떠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내 부채가 마이너스 4억이었는데 0원이 된 거잖아요. 부채라는 것의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전세금을 인수한 자녀가 실제로 그 전세금을 반환했는지까지도 국세청은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법상 의무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녀가 인수한 채무를 상환했는지도 꼭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여세랑 양도세를 좀 찢어서 내는 개념이고, 최종적으로 자녀가 그 전세금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부담부 증여 방식은 충분히 쓸만한 전략이다. 부모님이 다주택 부동산을 보유 중이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차라리 더 절세가 될까요? 아무래도 다주택자시면은 굉장히 높은 보유세도 내고 계실 거고, 집을 팔게 될 때 양도소득세도 중과세율이 붙게 돼서 사실은 굉장히 세율적으로 비효율적인
안정적인 상태가 돼 있을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당연히 증여를 하면은 유리하겠지만 증여세 자체가 양도세 못지않게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 부모가 보유한 주택들은 되게 좀 고액의 자산들이에요. 최근에 강남에 수십 채를 가지신 분이 1년에 한 채씩 파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1년을 통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잔금을 항상 그 연도에 하나씩 하면서 계속 팔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부모가 직접 양도할 때 날아야 되는 양도소득세와 자녀가 증여받았을 때 내야 되는 증여세 둘 중에 뭐가 더 비싼지를 한 번 더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자녀가 증여받고 추후에 자산 상승분을 자녀가 누릴 수 있다면 뭐 당연히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은 들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양도세랑 증여세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 3억 넘는 주택을 증여했을 때는 이 취득록세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평균 대비 3배를 취득세를 내게 되거든요. 그럼 이 취득세까지 증여세의 한 부분으로 고려를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추가적으로 이런 증여세나 취득세까지 내면서 자녀한테 물려주는 게 과연 이득인지는 정말 따져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향후에 자녀가 주택을 증여받게 되면은 이제 무주택자가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청약 가점 기간이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세금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세 대비 절세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양도소득세가 워낙에 법이 많이 개정되고 어렵게 개정이 돼서 이 부분을 제대로 상담받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과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증여와 이제 상속 관련된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고 양도는 저랑 협업하시는 세무사님들이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증여 후에 바로 팔면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보유기간에 따른 주의사항이 좀 있을까요? 이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2월 과세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취득한 가격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3억이 됐어. 그러면은 양도소득세가 이 3억에서 5천을 뺀 2억 5천이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3억인 상태에서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자녀가 3억에 팔면 양도세가 안 나오겠네. 일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법에서 당연히 세법상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2월 과세라는 규정을 도입을 해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해준 사람이 최초에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양도세를 물릴 거야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증여라는 행위 자체를 무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팔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그때 봤던 사례도 집을 파실 때가 돼서 팔려고 했는데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배우자한테 6억을 급하게 증여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양도일 직전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세금은 결국은 본인이 고스란히 그냥 다 내는 것과 동일해졌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증여세 공제 한도만 날아가는 거고 미리 상담을 받았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어쨌든 증여받은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뭐 2월 과세가 배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특수한 경우에도 사실은 2월 과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충분히 전문가분이랑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증여 관련해서 국세청 조사나 추징당한 실제 사례 좀 보셨나요? 왕왕 있죠. 실제로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자금 출처 조사가 분명히 나옵니다. 국세청에서 PCI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소득 대비 소비와 투자를 합친 금액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뭔가 어디서 더 받았다는 거거나 아니면은 번 돈을 누락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차익이 너무 크면은 국세청에서 당연히 조사가 나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증빙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만큼 증여세라든지 여러 가지 명목에 당연히 세금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를 통해서 오히려 세금 혜택을 받은 케이스도 좀 보셨나요? 아까 말씀하신 사례랑 뭐 비슷한데요. 다주택자인 부모님이 하나를 자녀한테 내려주면서 본인은 이제 다주택자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양도를 하게 되면은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을 적용받아서 양도세가 되면은 당연히 양도세도 줄죠. 그래서 증여를 하고 또 자녀가 나중에 그거를 좀 많이 보유하고 있다 팔면은 자산 가치 상승분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누리게 되면은 사실 나라한테 세금 많이 안 내면서 최대한 집값 상승에 대한 가치를 고스란히 다시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세금도 세금이지만 증여를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족 구성원 모두를 전부 다 고려를 하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형제 간에 불균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증여 타이밍이나 방법은 좀 달리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시면 증여세는 그래도 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없이는 힘들어지실 수도 있어요. 낼 세금은 내되 좀
합법적으로 줄이는 접근을 하시는 게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여는 세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상속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정리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필요하면 증여 계약서를 잡고 미리미리 어느 정도 증여를 서로 사이좋게 하시는 것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증여라는 것은 길게 보면 가족 간의 화목을 지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고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면 상담을 많이 해본 사람을 찾아서 상담 받으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겠죠. 저는 개인들 재산과 상속 증여에 관해서도 많은 상담과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모든 사례를 다 다뤄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담 오시게 되면은 제가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좀 찝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상 보시고 이거 내 케이스는 좀 궁금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댓글로 물어보셔도 좋지만 상담을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주택을 증여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종원 회계사였고요. 앞으로 더 좋은 정보와 유익한 것들을 더 보고 싶다, 반드시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셔야 유튜브 메인 화면에 제가 나오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